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for me. 여러 선생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질병불안장애. 이 질병불안장애는 DSM-4에서 질병 장애에 대해서 명칭을 바꾼 것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장애가 바로 질병불안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 참고 말씀 또 양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지난 시간에 그 조현병에 대한 즉 정신분열증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용어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조현병보다는 그동안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그 정신장애 명칭에 더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조현병이 요즘에 실제 DSM-5에 쓰고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현병이 현재 공식 그 진단 명칭이라고는 알고 계시고 또 조현병은 곧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 2011년도에 신경정신의학회에서 과거의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과도한 편견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낙인을 찍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변호사님들, 의사 선생님들 또 국어학자들이 가장 조금 편한 이름으로 바꾸자 했던 것이 조현병인데요. 이 조현병은 이 한자명인데 그 뜻을 풀이하면 이 검은고의 줄을 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고라는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못 냈을 때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줄을 조정하자 뭐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저의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정신분열증을 정식 명칭 조현병으로 명칭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도록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위 건강염려증, 질병불안장애는 실제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그 질병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병이 혹시 없을까, 심각한 질병이 없을까 해서 과도한 집착 또 그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나타내는 그런 정신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불안장애 환자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몸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막 합니다. 검사를 해서 혹시 무슨 병이 있는가 그 원인을 끝없이 찾아내려고 하는 진료 추구형이라고 하는 증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증상은 정반대입니다. 전혀 의사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또 병원을 이제 억지로 이제 식구들이 가자 그러면 약속은 했습니다. 진료 약속을 해놓고는 그 시간이 되면 진료를 안 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그 두 가지 적극적인 끊임없이 그 의료 쇼핑이라고 하나요? 의료 쇼핑 하듯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진료 추구형. 아예 나는 병이 없다. 나 병원에 가지 않는다. 나 의사에 의존하는다 하면서 병원을 회피하는 회피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불안장애는 때때로 약간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걸 굉장히 심소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조금 그냥 속이 안 좋은데 내가 위암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막 해서 그때부터 그냥 공포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때로는 위암 걸린 환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것은 정신장애이기보다는 약간의 그 성격장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엄연히 이것은 정신의학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5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장애 질병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해지죠. 역시 심리적인 원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이 성장 과정을 보면 버림받은 마음이라든가 또 상처받은 마음이라든가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들이 쌓여서 그것이 그냥 자기 신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 그러한 분노가 이렇게 심리적인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가치가 없어라고 하는 무가치감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실망스럽고 힘이 들죠. 이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시킨 거죠. 차라리 내가 무가치한 존재, 또 자존감이 떨어질 이런 존재보다는 오히려 신체적인 증상을 갖고 있으면 좀 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겠냐. 이런 심리적인 작용도 바로 질병불안장애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이 질병불안 장애는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질병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해도 끊임없이 자기 상상호를 통해 가지고요,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도무지 의사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중환자인 것처럼, 또는 병원에 가도 전혀 소용없는 것처럼 진료를 회피하는 이런 경우에서 상당히 우리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까요? 물론 여기는 심리 치료가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신념이거든요. 인지 치료 또는 그 NLP 심리 치료에서 신념 바꾸기와 같은 이런 치료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왜곡된 신념으로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즉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무의식에 그것을 심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막 증상들이 막 나타나면 뭐 약물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심리 치료를 아마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것들은 순수하게 마음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정신장애다 또는 질병이다 해서 시민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재발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 질병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는 남녀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아마 전 연령대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아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요즘에 그래도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의외로 이 과잉 진료를 하거나 아예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청년 초기에 자기 외모나 자기 몸에 대한 과대한 관심이 이런 것들을 불러온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 연령대 어느 연령에 관계없이 그런 그 성격적인 결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그런 마음, 사랑받지 못한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그냥 그 신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제 질병에 대한 공포로 나타나는 것이 질병불안 장애, 우리 흔히 말하는 과도한 건강 염려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치료들은 아마 정신과에서도 아마 정신분석적 치료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과도한 이런 증상을 나타내면 빨리 아마 심리치료 전문가를 통해서 아마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병불안장애, 즉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